자, 여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굳이 외우거나 하지 않아도 저절로 풀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가 거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스포츠와 미디어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인트로덕션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상호 영향 관계를 주고받고 있다. 그리고 서로의 발전과 변화에 작용한다. 이 문장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의 내용은 저절로 다 풀려요. 이런 내용도 있네요. 우선 스포츠가 미디어의 기술 발전과 대중성에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룰이 바뀐다. 경기 방식이 바뀐다. 한마디를 더 추가하자면 어떨 때는 경기 기술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미디어는 스포츠 보도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방송 기술이 개발되거나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이제 이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하실 내용은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작용입니다. 스포츠와 미디어는 서로 영향관계를 가집니다. 스포츠 때문에 미디어가 변하기도 하고요. 미디어 때문에 스포츠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상호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미디어는 수용자들이 많이 그걸 봐줘야 돈을 벌죠. 광고 수익이라는 건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 수익을 올리려면 미디어가 보여주는 스포츠 경기가 박진감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스포츠에게 요구를 하죠. 룰을 조금만 바꿔봐. 더 박진감 있고 더 격렬하게 말이야. 혹은 이런 요구도 하는데 야, 너네 쉬는 시간이 너무 없어. 쉬는 시간이 많아야 우리가 광고를 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좀 더 넣어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엔 스포츠는 미디어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멋진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네 촬영 기술이 우리 기술을 못 따라온다.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줄 순 없겠니?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경기를 중계하는 시간대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로 옮겨. 그리고 우리 경기 좀 자주 보여달라고 재방송도 보여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막 했던 얘기들이 이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의 내용은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상하게 틀려오십니다. 왜 틀릴까요? 문제가 어떻게 나나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영향의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교재에 있었던 말 같은데? 그러니까 답이 없나 봐. 아무거나 찍자. 퍽. 그러다가 틀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거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이러면 곤란하고요. 항상 영향의 방향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인가? 아니면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인가? 그리고 스포츠와 미디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2015년도까지 문제가 굉장히 쉬웠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음 중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문제가 이렇게 나면 우리가 출제자라면 이게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냐 아니면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친 영향이냐 그걸 구분하라라고 문제를 출제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스포츠 규칙이 달라졌다. 경기 일정이 변경된 거군요. 그러면 스포츠가 달라진 게 맞습니다. 2번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증대되었다. 이것도 스포츠가 달라진 거 맞죠? 3번 스포츠의 상품화. 스포츠가 상품으로 변했구나. 스포츠가 달라진 게 맞다. 그런데 4번을 보니까 갑자기 스포츠의 관중이 감소했대요. 헐.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냐 아니면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이냐 이런 문제일 줄 알고 풀었는데 이건 뭐예요? 상식으로 그냥 풀리죠?
미디어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많아지면요, 당연히 스포츠 관중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선택지의 구성상 두 번째 선택지,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증대되었다는데 네 번째 선택지에는 스포츠의 관중이 감소했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선택지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땐 둘 중 하나가 답이에요. 멍청하죠, 문제가. 예전엔 이런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면 감사하겠지만 2017년부터 문제는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내용은 어쩌면 스포츠 윤리학에서 다루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페이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스포츠 미디어의 윤리적 쟁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와 관련한 보도 행태가 가지는 윤리적인 쟁점, 그걸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선 인기 종목 위주로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기가 낮은 다른 많은 종목들은 소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특정 팀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라는 것이 있네요. 한일전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한일전 경기를 중계할 때 보면 아나운서들이 한국팀을 일방적으로 응원합니다. 이게 중계인지 응원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그 미디어가 팔리거든요. 결국은 이런 일들이 상업주의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기타 흥미 위주의 기사를 양산한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국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우리나라 짱!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봐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업주의 하나만 외우고 적용을 해도 이 스포츠 보도의 윤리성 혹은 윤리적인 쟁점 같은 것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미디어가 이런 성향을 띠게 되면 그런 미디어를 올바르다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디어를 일컫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땡땡땡, 땡땡땡땡. 모두 7자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나요? 옐로우 저널리즘입니다. 이 용어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게 별로 중요한 단어도 아니고 스포츠 사회학에서 나올 만한 개념도 아닌데요. 그런데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낯설어 할 만한 개념이 있으면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5강은 좀 빨리 끝나서 좋군요. 굉장히 쉽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잘 넘어가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6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도가 바뀌기 전에 1급 생활이라는 스포츠 지도자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스포츠 미디어 매체 보도의 기능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 1번, 스포츠 보도를 통해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생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라는 건 그 사회가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여기는 중요한 가치들을 말합니다. 그런 걸 생산하고 보도하는 걸 사회화에 기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맞는 말입니다. 2번,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와 행동의 기준을 확산시킨다. 이 문장의 의미나 선택지 1번에 스포츠 보도를 통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생산한다라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선택지가 두 개가 있으면 그건 절대로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가 맞으면 나머지 하나도 맞아야 되니까 복수 정답이 되잖아요. 이번엔 선택지 3번. 사회의 질서 유지에 기여한대요. 그런데 사회의 질서 유지라는 건 바람직한 가치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택지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4번이겠네요. 미디어의 스포츠 종속을 가속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앞에서 미디어와 스포츠가 서로 상호 영향 관계를 주고받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종속시키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인데, 제가 풀고 있는 것처럼 추론을 통해서 1번, 2번, 3번이 동일한 얘기구나. 그러면 무조건 4번이 답이겠네.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선택지 4번이 가장 부정적인 의미의 문장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답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답을 찾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